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물리학과의 정황입니다. 김소정 MC는 학교에서 못 보고 KBS에서 보네요. 페퍼톤스도 마찬가지고요. 구글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왜 구글 신이 돼야 되는지는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제일 잘하는 최고수가 누구냐? 빅데이터의 대장이 누구냐? 보나마나 데이터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대장일 겁니다.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게 포털 사이트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GPS,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내비게이션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이버 지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지도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이따 가보셔서 해보시면 아실 텐데요. 네이버 지도에다가 청와대를 검색하면 청와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가 삼청동 영역이거든요. 저기쯤 청와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없고 숲으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지도에 검색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자, 뭐 청와대가 어디 있는지 알아서 구글이 신이냐? 아닙니다. 이제부터입니다. 구글은요, 청와대가 어디 있는지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주인, 당연히 뭐 대통령 아니야? 나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구글은 청와대의 주인이 누가 될지 미리 압니다. 무슨 소리냐? 예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에 한 블로거가 이런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번 대선은 아니고 2007년도 지난번 대선입니다. 그때 후보가 여러 분 계셨습니다.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문국헌, 권영길 이런 후보들이 계셨거든요. 이 친구가 왠지 모르겠지만 이 블로거가 각각의 후보들을 구글에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명박 엔터, 정동영 엔터. 근데 놀랍게도 이명박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웹페이지의 숫자가 한 1000만 페이지쯤 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득표수가 1000만 표쯤 됩니다. 정동영 후보는 500만 페이지가 있었고 득표수가 500만이고 그래서 두 개가 정확하게 비례를 합니다. 가로축이 구글의 페이지 숫자고 세로축이 득표 숫자인데 정확하게 비례하는 거죠. 즉 가로 숫자를 알면 세로 숫자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 피어슨 코릴레이션이라고 해서 상관계수를 보시면 0.987이라서 동아일보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합니다. 아직도 이쪽 구석에서 안 믿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그때 기사를 찾아보시면 박빙인의 뭐 한참 얘기가 많습니다. 저는 의아한 거예요. 왜 싸우고 있지? 위대한 구글 쉽게 여쭤보면 바로 알려줄 텐데. 그래서 위대한 구글 쉽게 여쭤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거 전날 밤 11시 15분 데이터입니다. 구글 신을 만나야 되니까 방법은 쉽습니다. 목욕 재개를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구글 신을 만나야 되니까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구글에 접속을 합니다. 그 다음 후보 이름 칩니다. 나경원 엔터. 그럼 저렇게 나옵니다. 나경원 4,660만 개. 저 정도 표를 얻겠구나. 그 다음 다시 목욕을 해서 부정을 타면 안 되니까요. 다시 구글에 접속을 하고 상대편 후보를 집어넣습니다. 박원순 엔터. 그러면 5,430만 개. 선거 결과 기억 안 나실까 보여드리면 이게 선거 결과입니다. 도대체 투표를 왜 할까요? 자, 이렇게 제가 발표를 하고 다녔더니 재작년 2012년 12월에 전화가 막 옵니다. 기자들한테. 한국 대선은 어떻게 되나요? 근데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이게 어려워요 하는 게? 그냥 구글 신한테 여쭤보면 됩니다. 목욕만 잘하고. 근데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했더니 실제로 기자가 했습니다. 이건 제가 그린 게 아니고 기자가 그려줬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박근혜 후보고 파란색이 문재인 후보인데 11월 말을 제외하고는 항상 박근혜 후보가 앞섰던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옛날 거라서 좀 더 따끈따끈한 걸 한번 볼까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6월 4일 6.4 지방선거 있었죠. 6월 3일 날 9시 42분 데이터입니다. 이젠 바로바로 보여드릴게요. 정몽준 엔터 976만 개. 그 다음 박원순 후보 1억 1600만 개. 구글 신 가라사대 이렇게 된다고 하셨고 선거 결과는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도대체 선거를 왜 해야 될까요? 저희가 그 많은 세금을 낭비하고 우리가 하루를 쉬어가면서 노는 건 좋지만 자, 왜 이런 구글 신은 대단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의 힘입니다. 저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검색할 때 거짓말 안 하시거든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오늘은 구글을 골탕 먹여야 되니까 이거 궁금하지 않은데 검색해야지. 그런 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실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장소 그 자리에서 그때 검색을 합니다. 야, 이거 궁금하지만 꼭 참았다가 내일 검색해야지. 안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대로 갖다 바치는 건 거죠. 쉽게 얘기해서 구글이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를 다 모아서 구글은 그걸 갖고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검색어라는 게 중요한 건 거고 되게 유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이 이걸 가지고 재미난 일을 했습니다. 논문을 하나 썼는데 2008년도에 구글이 뜬금없이 독감 환자 수를 예측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입니다. 보나마나 사람이 독감에 걸리면 독감을 검색할 거라는 거죠. 기침, 고열, 무슨 약 먹어야 되지?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독감에 대한 검색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뭔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2003년부터 2000까지 나와 있던 먼지 쌓인 보고서를 다 꺼내놓고 자기네 검색 데이터와 비교를 했습니다. 파란색이 실제 데이터고 노란색이 구글이 예측한 겁니다. 정말 잘 맞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저게 되게 무서운 건 겁니다. 저게 공익적인 목적이니까 구글이 네이처에 논문을 썼지, 여러분들이 저 데이터를 가지고 구글이 돈을 벌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벌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어머나 이제 구글을 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실까 봐 여러분들의 걱정, 집에 가는 그 발걸음을 가볍게 해드리기 위해서 구글도 틀린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2013년 초에 구글 플루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구글 독감 프로젝트가 실패를 했습니다. 독감 환자 수를 잘못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구글이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완전히 틀리게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왜 이렇게 됐나 분석이 들어갔죠. 분석을 해봤더니 미국에서 독감 백신이 모자란다고 뉴욕타임즈와 CNN에서 열심히 떠드는 겁니다. 독감 백신이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독감에 안 걸린 사람들이 독감 백신이 모자라? 그럼 난 어디 가서 독감 백신을 맞아? 독감에 안 걸린 사람들이 독감을 검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감 검색이 왕 늘어나고 구글은 검색이 늘어났으니까 독감 환자가 많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뭐냐면 내용 검토 없이 단순한 숫자만 보는 건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투표는 해야 됩니다. 투표 안 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건 거고요. 선관위는 존재해야 되는 건 겁니다. 제가 오늘 투표 마친 사례는요, 맞은 것만 보여드린 건 거지 안 맞은 건 절대 안 보여드린 건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선거 중에서 제일 안 맞은 케이스가 뭐냐면 고승덕 교육감 후보입니다. 이분은 구글에 따르면 대통령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맞는 건 아니라는 거, 투표는 해야 된다는 거 괜히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잘 될 것처럼 한 다음에 갑자기 꼬리를 내린다고 하실까 봐 그래서 어쩌라고? 당연히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데 여기도 보시면 어떤 검색어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거 아마 여기 여자분들이 관심 있으실 텐데 명품 백에 대한 관심입니다. 검색이거든요. 잘 보시면 파란색은 샤넬 백이고요. 빨간색은 루이비통 백이고 노란색은 구찌 백입니다. 샤넬 백 한 단어는 경거망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흔들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연관 검색어 전체 10개가 다 흔들리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어를 묶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물리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묶어서 보시면 무게가 커지기 때문에 덜 움직인다는 건 거죠. 훨씬 더 안정적인 데이터를 보여준다는 건 거고요. 자, 그런데 마지막 이쯤 되면 좀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위험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 계실까? 돈 버는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IT는 재미있고 유익해야 되니까요. 구글 검색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한 애가 있습니다. 보스턴 대학의 스탠리 교수 팀에서요, 저걸 했는데요. 뭐냐면 구글 검색어를 보고 주가를 예측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어떤 단어의 검색이 늘어나면 주가가 떨어지고 단어의 검색이 줄어들면 주가가 오른다는 겁니다. 어떤 단어를 선택했느냐? 뎁트라고 하는 빚을 선택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빚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보시면 빚이라는 단어가 지난 3주 평균보다 이번 주에 많이 검색이 됐으면 빚이란 단어가 많이 검색되니까 경기가 안 좋아하는 보다. 그래서 주식을 팝니다. 또 빚이란 단어가 지난 3주보다 줄어들면 경기가 좋아지나 보다. 사람들이 빚을 검색 안 하니까. 그래서 보나마나 주식이 오르겠구나라고 해서 주식을 삽니다. 이런 식으로 2004년부터 투자를 했으면 7년 동안 수익률이 326%가 나온다는 겁니다. 10배 이상의 수익률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 검색어를 사용하면 주가를 예측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가랑 거꾸로 가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입니다. 뎁트, 칼라, 스톡, 레스토랑 저런 단어들이 주가랑 거꾸로 가는 건 거고요. 주가랑 똑같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검색이 늘어나면 주가가 오르는 단어들 이런 것들입니다. 링, 반지, 환경, 펀, 레이버, 트레인. 왜 기차가 검색이 늘어나면 주가가 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런 단어들은 주가랑 같이 가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딱 여기 이제 또 성격 급하신 분들은 또 내일 가가지고 바로 또 저걸 이용해가지고 주식을 하실 텐데요. 그리고 이제 안 되면 저한테 뭐라고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논문을 쓴 저자를 제가 불러다가 세미나를 시키고 물어봤습니다. 너 저렇게 주식 투자하냐?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거. 왜? 그랬더니 내가 그랬으면 논문을 썼겠니? 라고 하는 건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게 맞았으면 논문을 썼겠습니까? 당연히 저건 논문에만 그치는 건 거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너 주식 투자 안 하냐? 그랬더니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안 가르쳐주지 당연히. 그래서 안 가르쳐주는 건 거죠. 거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빅데이터의 함정인데요.
2012년에 나온 논문 중에 저런 논문이 있습니다. 초콜릿 노벨상 패러독스라는 건데요. 저 연구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신기하게도 국가별 1인당 초콜릿 소비량과 국가별 노벨상 개수가 서로 비례를 합니다. 앞만 봐도 이상하거든요. 초콜릿 많이 먹는 거하고 노벨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해서 이 블로거가 이런 걸 조사를 했답니다. 자기가 더 좋은 지표를 찾았다는 거죠. 럭셔리 스포츠카 대수와 노벨상 수상자를 봤더니 훨씬 더 상관계수가 높다. 아까는 0.79였는데 0.85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을 타려면 이제 럭셔리 스포츠카를 사야 되는 건 거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카를 좋아하니까 이게 더 끌리긴 하거든요. 초콜릿보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빅데이터에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초콜릿과 노벨상은 당연히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초콜릿을 많이 먹은 나라가 노벨상을 많이 탔다라고 하는 건 맞는 사실입니다. 관측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초콜릿을 먹는다고 노벨상을 타느냐? 이건 인과관계거든요. 이건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뭔가 만능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건 거고 인과관계가 아닌 이상 저희가 쇼텀으로 아주 단기간 예측하는 데는 맞을 수 있지만 이게 장기간 예측하는 데는 많이 안 맞을 수 있다는 걸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테이크홈 메시지는 이겁니다.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잘 묶어서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일들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저희 복잡계 및 통계물 연구실에 있는 저희 대학원생들이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가 끝나고 혹시라도 박수를 쳐주실 거면 고생을 한 저희 대학원생들한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IT 기계 덕후 인기스 김인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IT와 노는지 그리고 그것이 저를 어떤 사회로 이끌어 주었고 제 삶이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이 아름다운 친구들은 제가 IT 기계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조보노 미스피샤인 이 친구는 제 손목에서 제 수면과 운동량을 트래킹해 줍니다. 그리고 이 스페로는 제가 직접 조종하는 장난감 로봇인데요. 네, 그리고 이건 직접 제 장난감들을 생산하는 공장이 되는 3D 프린터. 그리고 글래스는 요즘 제가 최근에 가장 관심 있어 최근 가장 제 삶의 가장 큰 부분이 된 장난감입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 오케이, 글래스. Take a picture. Okay, glass. Share this with Facebook Public. 페이스북에 공유했습니다. 글래스는 이렇게 최신 기술 디바이스에서 새로운 신기한 기능들을 체험하는 즐거움만 줬던 건 아닙니다. 글래스가 없었더라면 못 만났을 멋진 분들도 정말 많이 만났고 글래스 덕분에 예상치 못한 기회들도 많이 얻었습니다. 글래스에 관심을 보이시면서 서비스를 주신 음식점 사장님도 있었는데요. 이런 분들 덕분에 낯선 사람들과 교류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도 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웨어러블 2048 게임을 개발해보고 3D 프린터로 아이폰 케이스, 배터리 팩 등을 만들어서 지인에게 선물하고 또 IT인들을 위한 티셔츠를 제작하는 등 사용해보고 만들어보는 것을 넘어서 이제 사업화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IT에 관심을 가진 지 2년 만에 호텔 관광대 학생의 삶이 이렇게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 딸이 나중에 컴퓨터를 켰을 때, 자라서 컴퓨터를 켰을 때 어떤 세계를 소개해줘야 하는지를 IT의 세계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아이들의 눈을 띄워주는 행동 하나가 그 아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돌아가서 컴퓨터를 켜고 이 기기를 처음 접한다 생각하고 한번 가지고 놀아보세요. 그리고 구글 글래스, 웨어러블 기기들, 3D 프린터 등에 관심을 갖고 사용해보시고 싶은 분은 블로그로 연락주세요. 새로운 세상이 보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 보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기익스였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대인배인데 쿨해 느껴진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휴식의 이미지가 만약에 통신사의 광고가 떠올랐다면 여러분은 꼰대예요. 절대 상상하지 마세요. 무엇을 상상하더라도 실제와는 다릅니다. 상식은 여전히 상식적입니까? 이렇게 멘탈이 상상조각난 상태로 서보는 건 처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랑은 나랑 안 맞나 보다. 그래서 과감히 저는 서울대학교 전산원을 뚫어보는 게 아니라 공부죠. 이게 어떻게 생겼나라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자, 오늘 주제는 IT는 재미있다. 저는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IT에는 재미있다.